자, 오늘 그 밴드에 올린 사주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1학년, 6학년 할 거면 거의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나가고 싶어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깊이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이 있다 나중에 하시고. 자, 병신, 정유, 병호, 무자. 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무당집에 빠졌어도 무당이 되지 못하고, 나무 자식을 기르는 팔자다라고 제목을 제가 정해줬어요. 왜 이제 이런 사주 특성을 가지고, 그 정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깊이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겉만 우리가 봤을 때, 정신세계 좀 뭔 복잡하다.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많이 느끼네.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쉽게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봤을 때 분명히 화기운이 강하니까 정신세계와 관련이 복잡하죠. 그럼 우리는 물상론에서 병정의 갈등은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소위 낮 시간과 밤 시간이 겹치다 볼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큰 감목이란 나무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전부 다 배웠어요. 그래서 큰 나무가 한쪽을 가려줌으로써 현실과 이상의 갈등의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강의를 우리는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더 좀 깊이 어떤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냐가 좀 오늘 강의를 심도 있게 해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자, 목이 없다. 자, 첫째 이 목이라는 것은 자기 일간이 병호일간이에요. 첫째 병화는 우리가 오행 중에서 살아있는 오행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한 게 병화다. 그래서 병화는 이인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왜? 나 주관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한 존재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 이인자다 했는데 이 병화가 꽃 피울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병정 갈등의 간목이 쭉 가려주게 되면 태양이 하나만 뜨게 될 건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갈등의 고민을 크게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없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가지고 싶다. 그럼 내가 못 가질 바에 누가 가져야 돼? 남편이라도 가져야지.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물어보면 교육자를 좋아합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공부하실 때, 이거는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이지? 해도 다 맞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특징이고, 그럼 남편을 하나 찾는 방법. 여기에 이제 오화라는 거 있잖아요. 자, 오화. 그렇죠? 남편 궁이 오화죠. 그러면 이 없는 것을 만드는 글씨가 뭐예요? 인호술이죠. 자, 그럼 인호술이랑은 목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너는 교육에 관련된 쪽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물상을 찾는 거예요. 자. 자, 우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특성을 보실 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남편의 관계에서 본다면, 근데 이제 목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인목이 붙을 것이냐, 묘목이 붙을 것이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천간에서 목을 만들 수 있는 글씨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이거죠. 그럼 자, 여기 정화에서 임수의 관을 끌어다가 내 관이 여기서 나왔죠. 그럼 천간에서 내 관을 만든 자는 정화에서 내 남자가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화하고 정림 합의 합은 뭐가 돼요? 을목이 되잖아요. 그럼 자,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을목이다 그 말이에요. 을목. 그러면 을목의 뿌리는 뭐예요? 묘목이죠. 그럼 자음이 왜 안 돼요? 너는 역시
남편이 교육하고 관련된 좌우명 그 남편을 얻게 되면 너는 결과적으로 살기가 힘들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이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남편이 사보를 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한 그런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을 하고 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일생입대에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팔자가 바뀐다고 봐야 돼.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선 전자주로 넘어가면은, 자, 그럼 목을 쓴 사람을 택하려면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을목을 택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부터 시작하죠. 유치원 선생부터. 그러면 이제 그 행위를 한 사람 가지고는 나의 좌오묘유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살게 되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문제 없이 살려면 어떤 사람을 살아야 돼? 간목의 남편하고 살아야지. 자, 얼른 볼까요? 자, 간목의 남편을 산다는 얘기는, 자, 여기 간목은 우리가 교육이 어디까지예요? 대학 교수하고 살면 되지. 자, 대학 교수 살면 돼. 그러면 만약에 간목을 심게 되면은 무토 땅에 심어지겠죠. 그럼 여기 무토 땅에 심어지게 되면 인호수이 돼. 그렇게 하면 그 인호수 되죠. 그러면 자, 내 남편한테 꽃을 펴주는 역할도 해주고 아주 최고 적격의 소위 좌우묘유가 안 되는 남편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교수하고 살아야 정상인데, 우리들이 이제 제가 그 팔자가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그럼 대학 교수하고 살 팔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진로 상담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할 때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 꿈을 해외에 유학파로 꿈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꿈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어떻게 얘기해? A한테 너는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면 큰 교수가 될 수 있는 사주야. 그렇게 얘기해서 걔가 느낌이 와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자, 생각을 안 했던 애도, 아, 나는 공부를 잘하면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되면 크게 교수도 하고 잘 된다 하더라. 이 고정관념이 머리에 배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어떤 환경에 살았냐예요. 우리 저 같은 사주, 똑같은 사주가 대한민국에 한 50명 이상 있습니다. 저 50명 있어요. 뭐 우리 김 선생님 똑같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주 숫자로 분리를 해보면 대한민국에도 50명 이상의 나하고 똑같은 사주가 있어요. 그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김대희가 교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면 우리 사주를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주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못 살고 저 사람은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환경에 살았냐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면, 북한에 우리 정조의 회장이 북한에 살았으면, 사회주의에 가서 살았으면 절대 재벌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나온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면 시골 농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조성에 따라서 팔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정확합니다. 이거 우리 물상의 핵심이에요. 이걸 잘 알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팔자의 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대학 교수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교수를 만나는 데가 어디서 만나요? 시골 농사지면 교수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나기 힘들잖아요. 유학을 가서 유학파 공부를 한다고 그 교수 사람 만날 것이고, 소위 대학 가서 내가 많이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교수와 인연이 된다든가 이런 인연이 돼야지. 시골 농사 짓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 교수하고 인연이 맞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자가 이제 그 정해져서 안 된다라고 단언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 애의 운명을 안다면, 얘 하나를 크게 만든다면, 어렸을 때부터 꿈과 희망을 얘한테 전제적으로 풀게 되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해야 될 의무예요.
단순하게 사주 하나 봐서 너 뭐 도화살이 껴있느니 뭔 살이 껴있으니까 뭐 구수대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네가 일생일대 팔자를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팔자 갖고 정해졌지만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의 근본적인 특성은 이러한 사주의 근본적인 것이 대학 교수만 하면 아주 만나면 최고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상담에서 뭐 물으냐? 초등학교 선생을 만난 거야. 양성서 선생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첫 마디에 이 사주는 뭐냐 하면 남편하고 오래 갈 수 없는 사주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특히 선생으로 살면 그래 그랬더니 초등학교 선생이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곁에 없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핵심적으로 상담하실 때 한 번만 딱 짚어놓으면 그 손님은 100%딱 빨려들죠. 자, 그 다음 여기 핵심적인 것은 자, 자식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자식을 한번 본다면 어떤 관계 자식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이 사람은 자식을 잘 못난 사람이에요. 사주에. 첫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자식이 없느냐? 있습니다. 누구의 자식? 제3의 자식.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내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 인연이 돼서 같이 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식하고 살 수 있는 팔자다. 내가 낳지 않는 자식을 가지고 살 팔자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잘 봐요. 첫 남자가 정림 한목으로서 끝난 사람이에요. 묘목으로서 뿌리에 을목의 뿌리로서 죽거나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서 천간에 관을 만들 자료는 또 어디예요? 자, 천간에 물을 끓어진 데는 자, 여기에서 쭉 보시면 이제 관을 일단 정화는 한번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수의 관은 누구의 자식이냐 그 말이에요. 신자진의 자식 아니에요. 요렇게.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 물상론에 조금 깊이가 있게 나가다 보면 이제 눈에 거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금을 끌어 썼겠죠. 그쵸? 여기 유금도 신금을 끌어 썼단 말이에요. 신금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 병신합수가 생기죠. 그쵸?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자, 병신합수는 무슨 수? 물? 개수이죠. 자,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자, 개수의 물이 됐다. 여기서 좀 깊이 좀 들어가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해보면 자, 개수는 어디하고 문제가 있어요? 여기하고 문제예요. 자식자로 연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개수의 자식은 나를 흐리게 해야 안 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신금의 뿌리에 이 금을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 살게 되면은 자식이 하나 딸릴 것이고 재물은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 영감을 만나지만은 거기에 따른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은 개수의 자식이야. 쉽게 얘기해서. 자, 병신합으로 해서 뿌리가 개수인데 개수의 자식이 나를 흐리게 만드는 자식. 그러니까 결과죠. 이 자식이 나를 속썩이 안 새겨? 속썩여요. 그런 자식이다 그 말이. 이제 이렇게 통변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질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이제 소위 육친 관계로 설명이 많이 들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맨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땅에 나무 심어서 꽃 피면 그렇다. 이제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나가면 이제 너 그때 결혼 만난 남자는 자식을 데려와서 결과적으로 그 자식이 너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통변이 들어갈 수 정도가 수준이 대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이전까지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김 선생님이나 다 수준이 거기까지 와 있어. 우리 김세범 선생님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통달이 안 되고 있어.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고 싶어도 뭐냐면, 여기는 1학년 학생도 있고, 6학년 학생도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 맞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나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우리 김 선생님 그래. 그죠? 예,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상민 선생님 좀 들어오면 이제, 이해가 가지. 가네요?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듣고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수가 뭐 어쩌니 정화 어쩌니 한 것보다 이제 뭘로 돌아가냐? 육신력에 돌아가지. 거기에 본인이 당시 만나는 남자가 재산은 갖고 있는 나이가 많은 영감이지만 거기에 따른 자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통빙이 나가야 된다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말을 던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초적 이론이니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무토에 감목을 심어서 물을 빨아들여서 돈을 버텨라. 토인주 같으면. 근데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쉽게 사주가 되죠. 그런 이제 원국을 해석해 봐도 보면, 지지는 좌우묘가 돼 있어요. 이 자수에 여기 유금과 오화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과 불과 관계는 합이 안 되는 관계지. 이거 뭐 그림으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자식의 물과 나의 오화와 관계성은 물과 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도 잘 안 맞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쉽게 눈에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주 그 관계는 지금 병정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들이 그냥 이 오화가 불붙은 정렬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집이 점집을 잘 당기는가? 점집을 잘 당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밑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불탁에 일어나는 정렬이 있는데 위에서는 어두우니 그 말이에요. 위에서는 어두우니 어디 가겠어요? 점집이 가서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덤빌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타는 속마음을 누가 알아주려야 그거 알아주라고 하는 데가 찾아간 데가 어디야? 점집이다 그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혹시나 나한테 좋은 낭군이 언제 오시냐 이걸 물어보고 갔겠지. 근데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재물은 부분이 있잖아요. 드러날 수 있는 재물은 관계 그런 게 다 보세요. 신기 여기에서 재물이 올 수가 있고 여기에 유금에서도 재물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이 불타는 정렬 때문에 문제다 그 말이에요. 병오의 일간들은 남녀 공이 거의 이성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타는 정렬 누가 꺼주려야 이게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질병론으로 가보면 화병이 오를 거 아니에요. 화가 강하니까 화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심혈관에서 오기 시작해갖고 어디로 올라가? 머리로 불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심혈관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강하게 되고 목이 없으니까 신경계통의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할 때 그냥 짚으면 돼. 그래서 당신 머리 아프지?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근데 점집이 갔다 머리가 안 아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아픈 것 같거든. 왜? 거기 가서 조금 뭔가가 이해를 받고 오니까 머리가 안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야, 저 신경성이네. 그러면 자주 가게 돼, 안 가게 돼? 자주 가지. 아주 자주. 중국을 돌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지만
우리 물상론에서 차원을 조금만 깊게 나가면 육체인간처럼 그냥 말이 절로 나옵니다. 만할 거 없어요.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여기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15년 돼서 여기 오신 분 온다 그래요. 그 15년 되면 잘해야 되지. 왜 여기 와요? 문제가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이 흐리게 만들어.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 원래가 빈수레가 요란한 거지 제대로 다 짐을 지고 한 수레는 조용합니다. 괜히 설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것이지 진짜 잘나고 그 지식인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이야.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물상론에만 집중해서 풀어라. 그래야지 거기다 딴 거 생각 고전 석화 갖고 풀란다? 절대 안 됩니다. 왜? 풀다가 안 되면 고전 생각이 나면 그 이제 도화살, 역마살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뭐 상관이 어째 이거 돌아가. 이거 안 되는 거 우리 전혀 안 하죠. 저 안 씁니다 우리는. 안 써도 사주 잘 보고 미국서도 오고 태국서도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 뭐 미국이랑 일본도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들이 물상을 공부하시다 학구분하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을 자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이론이 충분하게 돼주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기초도 이런 사람 기초 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하러 와? 기초를 왜 안 해? 근데 이제 그 간법이 다르잖아요. 뭐 저는 고전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아니라 우리 물상론 하시면 물상론 할 때만 하자. 왜? 우리 간법을 써서 배우니까 배워야지. 거기다 곁들여서 자꾸 혼동되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고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대운이 어디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습니까? 자, 신묘대운 지금 69세이니까 여자니까 신묘 여가 있잖아요. 자, 여기 와 있어요. 신묘대운이. 그러면 신묘대운이 왔는데 이제 뭐가 될까요? 저기 이제 병신 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병신 합을 했는데 지지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좌우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편한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병정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여기가 이제 합을 해서 정화돼 병정정이 됐다. 달은 두 개 떠 있고 태양은 하나가 떠 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올해 갑진년에 어떨 것이며 을사년에 어떨 것이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진년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갑진년. 자, 갑진년은 자, 갑목이 여기 심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갑목이 심어지는데 그러면 진이 온다는 것은 인묘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인이 오는 여기서 붙을 거고. 그렇죠? 인묘집이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묘는 좌우묘가 될 거고. 그 말 아니에요? 되면서 인묘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부동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정법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가 뭐 때문에 온 줄 아니까. 너가 와서 뭐 물어볼 것이나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갑목이 와서 이 부동산 관계가 물어봤는데 여기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자식 자리 있죠. 네. 이 부동산을 자식한테 명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상의로 온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론에서는 굳이 제가 내정법을 별도 배우지 말고 우리의 간법을 그냥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미리 다 아는데 뭐 때문에 온 줄 아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남자의 인연은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예요. 결과적으로 이 50대 이짓이라면 50대 60 사이 여기 끝나면 이 사람은 남자의 인연은 없어요. 그러면 자, 남자의 관이라는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금으로 간다는 얘기는 재물이 온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재물이 오지 않고 쭉 대운이 올 때는 내가 거의 안 벌어도 누가 벌어다 줘. 근데 직접적인 재운이 오니까 좋다고, 아, 재운이야 좋습니다. 내가 벌어야 돼.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혼이 오면. 그럼 자 남편이 잘 벌어줬으면 안 벌어도 되지. 근데 이제 자 그것도 아니니까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밖에서 일을 하신다면 뭔 일 하겠어요? 일하러 나가면. 자, 친자진을 쓸래 유금을 쓸 거잖아요. 간단하게. 너 하급금 재물에서 뭘 할 거냐? 음적 모습 이렇게 더하고 의미가 장난 그 이런 거 더하겠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짚어보고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사년이 어쩔 것이냐? 을사년. 을사년 어쩔 거예요? 자, 봐요. 안 좋은 게 을목이 오면은 묘가 반드시 따라주잖아요. 그죠? 차원묘가 돼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사유축에. 돈 때문에 자유무 시달림 받게 돼 있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관법을 써서 쉽게 사주를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제가 최종적인 얘기는 대학 교수하고 결혼해야만이 최고 좋은 사주. 일생일대 편하게 된 사주인데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지 못하면 어느 시대에 교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우리가 지금 161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상론에 대한 이제 홍보도 되시고 동방대에서 이제 5월 3월 5일 날 저희들이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반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새로운 간법을 배우시는 동방대학 기초반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멋있는 강의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